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수달이 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실에서 아마미야 레이코 교수가 한국환경부 협력 요청서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도쿄 외곽 습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걸 지켜본 그녀에게 도시 생태계 복원이란 불가능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수달과 삭, 심지어 수리부엉이까지 관찰된다는 보고였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장이겠지. 관광 홍보용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첨부된 학술 자료들과 사진 증거들은 조작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과학자로서 52년을 살아온 그녀의 모든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호기심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교토대학교 연구실에서 한국환경부의 협력 요청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창밖으로는 교토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울 도심 내 습지에서 수달, 삭, 수리부엉이 서식 확인됨. 시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 모델의 성공 사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사례 분석 요청.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내용을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콘크리트 정글에서 수달이 산다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5년 전 도쿄 외곽 습지에서 찍은 것이었죠. 마지막 수달 가족이 서식하던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37살의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도쿄도청과 협력해서 습지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게 목표였죠.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지자체의 지원도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1년 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였습니다. 습지 일대가 주거지구로 지정된 거죠. 저는 미야코지 히데오 개발청 국장을 찾아갔어요. 데이터와 연구 자료를 들고 가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국장님, 이 습지는 도쿄의 마지막 수달 서식지예요. 수달 몇 마리 때문에 수천 가구의 주택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도시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태는 나중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요. 결국 습지는 매립됐어요. 수달 가족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도시 생태계 복원을 포기했어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과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고요. 시민들이 생태계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거짓말일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치적 홍보나 관광 마케팅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첨부된 자료들은 달랐어요. GPS 추적 데이터, 적외선 카메라 영상, 배설물 분석 결과까지. 과학적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한지우 박사라는 분이 작성한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어요. 현장 중심의 꼼꼼한 관찰 기록이었죠. 논문 스타일보다는 현장 일지에 가까웠어요. 수달의 야간 이동 경로 추적 결과, 시민 제보를 통한 상목격 지점 분석, 자원봉사자들의 장기 모니터링 성과. 읽으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구체적이었고 사진들도 조작 같지 않았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타로가 들어왔습니다. 제 조카였죠. 고모, 한국 가시는 거 정말이에요? 22살인 유타로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있었어요. 방학 때문에 잠시 일본에 온 상태였죠. 아직 결정 안 했어. 가세요. 서울 정말 재밌어요. 유타로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죠. 한강, 남산, 명동 같은 관광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수달이 있어요? 몰라. 본 적 없어.
영상 찍으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텐데. 젊은 세대는 역시 다르네요. 모든 걸 영상으로 기록하려 해요. 같이 가요, 고모. 제가 영상 촬영 도와드릴게요. 너는 공부나 해. 방학이에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정말 도시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나? 유타로의 말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실망만 하고 돌아올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환경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력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유타로가 기뻐하며 뛰어왔어요. 언제 출발해요? 다음 주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해요? 카메라, 측정 장비, 그리고 회의적인 마음. 회의적인 마음이요? 응.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클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짐을 싸면서 도쿄 습지 사진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수달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모습이요. 이번에는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좌석을 고르면서 창가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유타로는 신이 나서 촬영 장비를 챙겼어요. 드론까지 가져가겠다고 했죠. 고모, 이번에 정말 큰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저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은 마음이요. 출발 전날 밤, 서울의 위성 사진을 찾아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흘러가고 있었죠. 강 주변으로 녹지들이 점점이 보였어요. 정말 여기서 수달이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내일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방에 도쿄 습지 사진을 넣었어요. 비교해볼 자료로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패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 서울행 비행기는 내일 오후 출발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의 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일본보다 건조했고 어딘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매연과 사람들의 냄새였죠. 출구에서 한지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어요. 아마미야 교수님이시죠? 한지후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시더니 곧바로 일본어로 바꿔 말씀하셨어요.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왔어요. 유타로를 소개했어요. 제 조카 유타로예요. 영상 촬영을 도와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타로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차에 오르자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도쿄보다도 더 밀집된 느낌이었죠. 정말 이런 도시에서 수달이 살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표했어요. 한지후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서울은 특별해요. 시민들이 달라요. 시민들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고덕습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수리부엉이를 볼 수 있어요. 수리부엉이라니요. 도시에서 맹금류를 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에서도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새거든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강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공원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강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길이만 514km예요. 그리고 도심을 관통하죠. 강 주변으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강과 사람이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일본과는 다르네요. 어떤 점이요? 강과 시민들의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한지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사랑해요.
강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민들이 자연을 사랑한다니요. 고덕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습지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죠. 여기가 고덕 습지예요.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민들이 자주 와요? 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실제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노부부도 있었죠.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박명희 여사였습니다. 지후야, 오늘도 왔구나. 네, 교수님께 습지를 안내해 드리려고요. 박명희 여사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정정해 보이셨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아마미야 레이코예요. 어머, 일본 교수님이세요? 반가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죠.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새들을 관찰하거든요. 수첩을 보여주셨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관찰 일지예요. 10년째 쓰고 있어요. 10년째라고요? 개인적으로 10년간 새를 관찰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수첩을 넘겨보니 정말 자세했어요. 날짜, 시간, 날씨, 관찰된 새의 종류와 개체 수까지. 과학자 못지않게 정확했죠. 왜 이런 기록을 하세요? 그냥 좋아서요. 새들이 예뻐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순수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수리부엉이도 봤어요? 물론이죠. 저기 나무에 둥지가 있어요. 박 여사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 사이에 뭔가 어둠이 보였어요. 정말 거기 있어요? 낮에는 잠들어 있어요. 저녁에 나와요. 한지후 박사가 망원경을 꺼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자는 뜻이었죠. 망원경으로 보니 정말 있었어요. 큰 부엉이가 나무 구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깃털이 바람에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정말 있네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수리부엉이를 보다니요. 유타로가 신이 나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촬영해도 돼요? 조용히 촬영하시면 돼요. 깨우면 안 돼요. 박 여사가 조용히 주의를 주셨어요. 새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에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죠.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이가 있으니까요. 쥐나 작은 새들 말이에요. 한지후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새끼 키울 때는 이 근처에 접근 금지 팻말을 세워요. 정말 그런 팻말이 보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를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더 둘러봤어요. 습지 곳곳에서 다양한 새들을 봤습니다. 백로, 오리,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새들까지요. 생태계가 살아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도시 속 습지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수달은 여기 없어요? 수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한지후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삶이 궁금했거든요. 원래 선생님이셨어요? 네, 초등학교에서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은퇴 후에 왜 새 관찰을 시작하셨어요? 외로웠거든요. 남편도 먼저 가고 자식들도 바쁘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새들이 친구예요. 매일 보니까 성격도 알겠고.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수리부엉이, 다양한 새들, 그리고 박명희 여사. 특히 박 여사가 인상적이었어요. 10년간 혼자서 새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긴다는 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일본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에서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타로가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수리부엉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더군요. 고모, 정말 신기해요.
도시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어. 내일은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기대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색강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후 박사가 수달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유타로는 더 좋은 카메라를 챙겨왔어요. 여기서 수달을 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도시 중심가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서 있었죠. 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요. 한지후 박사가 강변으로 안내했어요. 물이 꽤 깨끗해 보였습니다. 강가에 내려가 보니 작은 구멍들이 보였어요. 동물이 드나든 흔적 같았죠. 이게 수달이 만든 구멍이에요. 정말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굴의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쉬거나 새끼를 키우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어제 그 일본 교수님 아니세요? 박명희 여사였습니다. 오늘도 수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오세요? 물론이죠. 여기는 제 단골 코스예요. 박 여사가 웃으시며 다가왔어요. 오늘도 정정한 모습이셨죠. 여기서 뭘 관찰하세요? 물새들이요. 그리고 가끔 수달도 봐요. 수달을 직접 보셨어요? 몇 번요? 새벽에 나오거든요. 박 여사가 수첩을 펼치셨어요. 날짜별로 기록된 관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지난달 20일 새벽 5시.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읽어봤어요. 수달 한 마리 목격. 물고기 사냥 후 굴로 들어감. 정말 자세한 기록이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어떻게 새벽에 여기 와요? 못 자겠더라고요. 나이 들면 일찍 깨거든요. 그럼 새벽에 혼자 나오신다는 말씀이군요. 70대 할머니가 새벽에 혼자 나와서 동물을 관찰한다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뭐가 위험해요? 여기는 안전해요. 박 여사의 대답이 자신만만했어요. 정말 이곳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았죠. 수첩을 더 넘겨봤어요.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백로 12마리, 오리 27마리, 큰 부리저엇의 1마리 목격, 희귀종, 물고기 떼 상류로 이동, 산란기 추정. 하나하나가 과학적이었어요. 개체수까지 정확히 세어서 적으셨더군요. 대단하시네요. 과학자도 이렇게 자세히 안 써요. 그래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박 여사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진심으로 즐기고 계시는 게 느껴졌죠. 한지후 박사가 GPS 장비를 꺼냈어요. 수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장비였습니다. 작년에 수달 한 마리에 발신기를 달았어요. 지금도 추적 중인가요? 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수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상류 쪽에 있는 것 같았죠. 가까이 있네요. 1km 정도. 네, 걸어갈 만한 거리예요. 우리는 수달을 찾아 강변을 걸었어요. 박 여사도 함께 오셨습니다. 걸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여사의 10년간 기록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냥 산책하러 나왔는데 새가 예뻐서 봤어요.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몇 달 지나서부터요. 왜요? 같은 새가 매일 나타나는 게 신기했거든요. 박 여사가 멈춰 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저기 보세요. 저 돌 위에 앉는 백로 있죠? 정말 백로 한 마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 백로는 맨날 저 자리에 있어요. 1년 넘게요. 같은 새예요? 그럼요. 다리에 상처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 정말 한쪽 다리에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정말 꼼꼼히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누가 언제 나타나는지.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재밌어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즐기고 계시는 게 분명했죠. 1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수달이 있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물가에 작은 동굴 같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을 거예요. 한지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물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작은 머리가 물 위로 나왔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정말 수달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달은 주변을 살피더니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움직임이었죠. 야생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타로가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모습까지 봤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지우 박사에게 속삭였어요. 물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먹이도 많아졌고, 시민들도 보호해주고요. 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보호한다는 게 새끼 있을 때는 접근 금지예요. 다들 지켜요. 정말 그런 안내판이 보였어요.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을 자제해주세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달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수달은 1시간 정도 활동하다가 굴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간의 관찰 경험담이었죠. 처음에는 새만 봤는데 점점 다른 동물들도 보이더라고요. 수달은 언제부터 봤어요? 3년 전부터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당연하죠. 서울에서 수달이라니. 그래서 혼자 몰래 관찰했어요. 말해봐야 안 믿을 것 같아서. 박 여사가 수첩에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3년 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달로 추정되는 동물 목격. 확실하지 않음. 처음에는 확신이 없으셨던 거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나와서 기다렸어요. 정말 수달인지 확인하려고. 혼자서요? 네, 혼자서. 70대 할머니가 혼자서 매일 나와서 수달을 관찰했다는 게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확신했어요. 분명히 수달이라고. 어떻게요? 새끼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수첩에는 그때의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수달 어미와 새끼 2마리 목격. 확실함.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 달간 기다린 끝에 확인한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울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죠. 왜 우셨어요? 살아있구나 싶어서요. 이 도시에도 이런 생명이. 저도 감동받았어요. 순수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더 열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지후 박사님께 알렸고, 한지후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확인하러 왔죠. 박 여사님과 함께. 그리고 정말 있더라고요. 과학자와 시민이 만나서 수달을 확인한 거였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달, 박명희 여사의 기록, 시민들의 보호의식까지. 어떠세요? 서울의 생태계가. 한지후 박사가 물었어요. 놀라워요. 정말 예상과 달라요. 어떤 점이요?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박 여사 같은 분들이 10년씩 기록을 남기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죠. 내일은 삭을 보러 갈까요? 삭도 있어요? 물론이죠. 한강 하구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유타로가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수달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더군요. 고모,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 나도 믿기지 않아. 일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15년 전 도쿄의 실패가 떠올랐거든요. 글쎄 어떨까. 하지만 서울을 보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박 여사의 수첩을 다시 생각했어요. 10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해낸 일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서울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거겠죠. 서울숲에서 마지막 조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한지후 박사가 수달의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숲에서 수달 흔적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정말 여기서도 수달이 나와요? 유타로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카메라와 드론을 챙겨온 상태였죠. 네, 며칠 전에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한지후 박사가 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작은 발자국들이 진흙에 남아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있네요. 유타로가 흥분해서 드론을 띄우려 했어요. 위에서 촬영하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올 거라고 했죠. 잠깐, 유타로. 저는 말렸어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왜요, 고모? 멋진 영상 나올 텐데. 조심해야 해. 동물들이 놀랄 수 있어. 하지만 유타로는 이미 드론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역시 성급하네요. 드론이 물 위로 날아갔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꽤 컸어요. 주변 새들이 놀라서 날아가기 시작했죠. 유타로, 그만해. 한지후 박사도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드론이 물가 근처에서 갑자기 추락했어요. 조작 미숙이었을 거예요.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죠. 아, 안 돼. 유타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드론을 건지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수달굴 근처를 밟아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둥지가 망가졌어요. 이런, 큰일 났다. 한지후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몇 주간 관찰해온 서식지가 파괴된 거였죠. 저는 유타로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꼬집기보다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였죠. 지금 수달이 있나요? 다행히 없어요. 하지만 며칠간은 못 쓸 것 같아요. 유타로가 풀이 죽어서 물에서 나왔어요. 드론도 완전히 망가졌고 서식지도 파괴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스러웠어요. 과학적 관찰보다 영상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유타로는 호텔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강변을 걷다가 익숙한 모습을 봤어요. 노부부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큰 봉지에 플라스틱들을 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시더니 웃으셨죠. 외국분이시네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우리 강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연구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지를 묶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강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더러웠는데 지금은 물고기도 많아졌고. 할아버지가 물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매일 청소해요. 매일요? 네, 20년째요. 20년째라고요? 개인적으로 20년간 강 청소를 해오셨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았으면 해서요. 물고기들이요? 네, 수달도 왔다면서요. 우리가 치워야 또 오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달이 다시 오게 하려면 사람이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 강인데. 우리 강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자신들의 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봉지를 들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만 찍더라고요. 사진만요? 네, 구경만 하고 가요. 치우지는 않고. 뜨끔했어요. 유타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유타로가 침울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반성했나 봐요. 고모, 죄송해요. 됐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뭘? 제가 너무 겉만 봤던 것 같아요. 유타로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죠. 이 영상들 다 지울게요. 왜?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만 찍으려고 했어요. 유타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오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봤어요? 응, 봤어. 저도 봤어요. 혼자 산책하다가. 유타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들이 쓰레기 주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 그런데 저는 드론 떨어뜨려서 오히려 방해했잖아요. 유타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매일 치우시냐고. 뭐라고 하시던? 수달 다시 오게 하려면 우리가 치워야 한다고.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답변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도시에는 감시가 아니라 정이 있다고. 유타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22살 젊은이가 진짜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제대로 기록하고 싶어요. 예쁘게가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그분들 이야기도 담고 박 여사님 이야기도 담고. 유타로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처음으로 진지해진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유타로의 실수, 노부부의 20년간 청소, 그리고 유타로의 변화. 실수가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준 셈이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조사 마지막 날, 박명희 여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강 하구 개발 얘기가 나왔어요. 개발이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급히 만나기로 했어요. 한지후 박사도 함께 오겠다고 했죠. 카페에서 만난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든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봐요. 신문 기사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강 하구 일대 개발 유보구역 재검토. 기사를 읽어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 하구 일부 지역을 개발 가능 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달이랑 살기 살 곳이 없어져요. 한지후 박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진행되는 건가요? 아직 검토 단계예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셨어요. 10년간의 관찰 기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명 운동을 해봤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지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민들의 관심은 있지만 강력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유타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영상?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상요. 박 여사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영상? 수달과 그걸 지키는 분들 이야기요. 유타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할 수 있어? 네,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한지후 박사가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영상만으로 정책이 바뀔까요? 몰라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죠. 저도 유타로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건데? 박 여사님의 10년간 기록, 할아버지 할머니의 청소, 그리고 수달의 실제 모습. 유타로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진짜 감동적인 영상이 나올 것 같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급하게 만들면 조잡해져요. 제대로 만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유타로의 말이 맞았어요. 대충 만든 영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겠죠.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개발이 확정되면 어떡해요?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한지후 박사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있었어요. 좋은 영상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과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의 영상 제작이 시작됐어요. 유타로가 감독을 맡고 저는 내레이션을 담당했죠. 먼저 박 여사의 인터뷰부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왜 새 관찰을 시작하셨어요? 외로웠거든요. 남편 돌아가시고 할 일이 없어서. 박 여사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우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매일 새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죠. 수다를 처음 봤을 때는 울었어요. 이 도시에도 이런 생명이 있구나 해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죠. 다음은 한강 청소하는 노부부를 인터뷰했어요. 왜 20년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이니까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요? 깨끗해지는 게 보이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즐기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수달의 실제 모습을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유타로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드론 대신 망원 렌즈를 사용했어요. 소음 없이 멀리서 촬영하는 방법이었죠. 수달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성공적으로 담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편집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유타로가 밤새워가며 작업했죠. 완성된 영상은 3분짜리였어요. 짧지만 강렬한 내용이었죠. 박 여사의 10년간 기록, 노부부의 20년간 청소, 그리고 수달의 평화로운 모습.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어때요? 유타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잘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훌륭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감동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영상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올려보자. 유타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서울에 살고 있는 수달 이야기였죠. 과연 사람들이 볼까요? 영상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상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났어요. 조회수가 1000명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미미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유타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지? SNS에도 공유해야 해요. 유타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영상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별로였죠. 그때 박명의 여사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 동네 카페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카페에서요? 네, 사장님이 환경에 관심 많으셔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해볼만 했어요. 박 여사와 함께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감동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네, 박 여사님이 10년간 기록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카페 스크린에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서 보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우리 한강이야? 수달이 정말 있어?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으로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지후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입소문의 힘이에요. 유타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감동이에요. 몰랐어요. 박 여사님 존경합니다. 수달 지켜야 해요. 개발 반대합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었죠. 이틀째에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환경부에서 연락 왔어요. 한지후 박사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데요? 장관님이 직접 보셨대요. 장관까지 봤다고요? 정말 파급력이 대단했어요. 사흘째에는 100만 조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강 하구 개발 재검토를 중단한다는 발표였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강 생태계 보전이 우선입니다. 개발보다 보존이 미래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 하나로 정책이 바뀐 거였거든요. 박명의 여사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정말 됐구나. 수달들이 안전해졌어. 한지후 박사도 감격해했어요. 10년간 연구해온 보람이 있네요. 유타로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정말 이런 일을? 내가 잘 만들었어. 저도 감동받았어요. 젊은 세대의 힘을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박 여사, 한지후 박사, 유타로, 그리고 청소하시는 노부부까지 오셨죠. 정말 꿈 같아요. 박 여사가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노부부도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더 깨끗하게 치워야겠어요. 수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서울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거였죠. 유타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모, 이제 저도 알겠어요.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그래?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유타로가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이 그에게도 큰 의미였겠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색강생태공원에서 최종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강변이었죠.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습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5년 전 도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수다를 봤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 위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카메라도 연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능숙한 사냥이었죠. 그리고 강가에 올라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도시 한복판인 걸 잊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곳이 수달의 진짜 집인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관찰했을까요? 수달이 굴로 들어갔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모습이었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박명희 여사였습니다. 어머, 교수님 벌써 나오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박 여사가 옆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강을 바라봤습니다. 수달 봤어요? 네, 방금 들어갔어요. 다행이네요. 잘 있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말 수달을 가족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게 제 일이에요. 박 여사가 수첩을 꺼내셨어요. 오늘도 기록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교수님은 일본 가서 뭘 하실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서울에서 배운 게 많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시민의 힘, 개인의 헌신, 자연과의 공존.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일본에도 이런 곳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박 여사가 물으셨어요. 글쎄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죠. 그럼 좋겠어요. 더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박 여사의 꿈이 느껴졌어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우리의 조용한 시간이 끝나갔어요.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일어서려는데 박 여사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10년간 쓴 관찰 기록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소중한 기록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잘 써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받으세요. 혼자 가지고 있기엔 아까워요. 박 여사가 웃으시며 제 손에 수첩을 쥐어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담긴 무게였겠죠. 감사해요. 소중히 할게요. 그래 주세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좋은 일 하세요. 네, 노력할게요. 박 여사와 헤어졌어요. 그분은 계속 강에 남아서 새들을 관찰하기로 했죠. 평생 할 일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수첩을 펼쳐봤어요. 정말 자세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백로 1마리, 다리 절뚝임. 계속 관찰 필요. 수달 새끼 2마리 확인. 건강해 보임. 쓰레기 많음. 내일 치우기. 하나하나가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동물들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이분들이 있어서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스템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유타로와 작별을 했어요. 그는 서울에서 계속 교환학생 생활을 할 예정이었죠. 고모,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웠어. 많이 배웠어. 저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타로의 눈이 진지했어요.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았죠. 앞으로 뭘 할 거야? 계속 기록할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네, 박 여사님처럼요. 진심으로. 유타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큰 도시였지만 곳곳에 녹색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있었죠. 저곳 어딘가에서 수달이 살고 있어요. 박명의 여사가 매일 관찰하고 있고요. 노부부가 강을 청소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부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헌신이 만든 기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박 여사의 수첩을 다시 읽었어요. 정말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10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의 강들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보여줬으니까요. 교토에 도착해서 연구실로 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연구실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겠죠. 책상에 앉아서 서울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보고서가 아니라 수기 형태로 쓰기로 했습니다. 감정과 감동도 함께 담고 싶었거든요. 제목은 도시는 감정이 사는 생물이다로 정했어요. 서울에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대학에서 발표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서울의 도시 생태계는 어땠습니까?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놀라웠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어떤 점이요? 사람이 달랐어요. 제 대답에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같았죠. 시민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10년간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20년간 강을 청소하고 정부 정책이 아니라요? 네, 개인의 헌신이었어요. 동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도시 생태계 복원은 가능해요. 단,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요. 조용한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들도 보였죠. 발표가 끝나고 한 교수가 다가왔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직접 봤어요. 일본에서도 시도해볼 생각이세요? 네, 해보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타로에게서 영상이 하나 왔어요. 박명의 여사가 여전히 한강에서 새를 관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일본 교수님께 건강하세요. 수달들이 안녕하다고 전해드려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곧 도쿄에서 시작해볼게요. 여사님처럼. 창밖으로 교토의 강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흐르는 물이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어요. 박명의 여사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10년간의 기록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시작해보자. 저는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서울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수다를 살렸고 살을 지켰고 도시를 바꿨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랑을 시작할 거예요. 박명의 여사처럼 매일 기록하고 관찰하면서요. 한 사람의 헌신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